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장동혁은 대구 장외 집회에서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재판정에서 시련을 겪고 있고 민주당의 무모한 적폐몰이 때문에 사찰을 위협받는 공무원들도 있다. 저는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구호를 외쳤지요. 이재명 아웃! 이에 대해 김영민 의원은 사과는 조건 없이 남 탓 없이 하는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오늘 발언은 사과가 아니라 변명이 진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라고 밝혔고, 박지원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오늘 대구 집회에서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 망언입니다. 계엄 내란의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는 윤석열의 앵무새입니다. 우리 국민은 계엄 당일 혼란과 주저함이 없이 단호하게 투쟁해서 윤석열을 탄핵시켰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켜서 계엄 내란의 고통도 훌륭하게 극복 중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오늘 망언은 국힘 정당 해산을 재촉하는 망언이며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이 아니라 장교안입니다. 반성과 사과 없는 국힘당은 해산이 정답입니다. 자, 이런 국힘이 한동훈이 연루된 당원 게시판 의혹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저들에게 한동훈의 당원 게시판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최경영 TV의 분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한동훈이가 저기에 뜬금없이 들어가 있잖아. 체포 명단에 들어가 있죠. 그 명단이 언제 작성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까지 가장 콘크리트하게 구체적으로 딱 나온 거는 11월 9일자 여인영이 휴대폰 메모예요. 여기에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조국이 나와요. 네. 11월 9일날. 네. 11월 9일날 나오는데 11월 9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방부 장관 공간 2층 식당에서 또 술 처먹으면서 김용현이, 여인영이, 곽종군이, 이진우 뒤늦게 윤석열이가 와가지고 비상계엄 사전 모의를 합니다. 야. 11월 9일날. 네. 근데 왜 저때 전날 메모를 썼잖아, 지가. 네. 여인영이가. 네. 왜 그랬냐? 왜 한동훈이가 거기에 딱 들어갔냐? 11월 5일날 국민의힘 당원 임명 게시판에 한동훈 어머니, 장인, 장모, 부인, 딸 이름으로 윤석열, 김건희를 비방하는 글. 이른바 당겨 논란. 이게 11월 5일이야. 그때 터졌어요. 그리고 나흘 후에 저 메모가 작성이 된 거야. 이 명단이 11월 9일 날에 지금 이렇게 딱 메모나 이걸로는 11월 9일 날에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전에 있는 게 아니라면 이게 이 최초고 마지막으로 작성된 거라면 그렇다면 한동훈은 그것 때문에 게시판이 윤석열, 김건희 비방 때문에 네. 저 명단에 올라갔어야 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그렇죠. 가능성. 예. 자, 이러니 이것은 일종의 윤건희를 위한 복수국이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친한계의 김종혁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방송에 나와 윤석열의 종교 행위를 희화화하고 신천지를 사입이라고 표현한 것, 그리고 장동혁에 대한 비판 역시 징계 사유로 적시됐습니다. 이에 대해 친한계 측은 정치 생명을 끊겠다는 불손한 의도라며 반발했는데 한동훈 당원 게시판 조사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장해찬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친한계 의원은 당원 게시판 조사는 한동훈 정치 생명 끊으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말했다. 정치 생명 끊긴다고 겁을 먹는지 궁금하다. 남한테만 손가락질하며 사과와 반성 요구하지 말고 제발 한동훈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사과와 반성 좀 해라. 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은 문화일보 유튜브 출연해 이러쿵저러쿵 했고 문화일보는 이를 속보라며 한동훈 이재명 계엄하면 민주당 우리만큼 못할 것, 윤석열 계엄 저지에 국힘도 지분이 있어 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란당은 정당 해산 전에 거덜날 듯합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 기소된 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화한 이름 없는 별에는 문 대통령 시절과 비교하면 2개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목숨 바쳐 일하는 국정원이자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대통령의 중대한 결정마다 판단의 정보와 첩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정원이 아니겠습니까? 곧 남북관계를 비롯해 중대한 정보 활동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원 방문의 의미가 아닐까요? 곧 큰 것이 온다 이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국정원을 격려했습니다. 언제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대다수, 압도적 다수는 정말 국가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쌀에 니가 끼듯이 정치적으로 악용당하거나 동원당하거나 또는 무슨 간첩 조작 사건 같은 이런 아주 이례적인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져서 모든 직원들이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비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첫 번째 정부 부처 방문으로 국정원을 선택한 것은 이 국정원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한들 국가 정부 활동이 국가 운영에 거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핵심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해서 존경받는 그리고 인정받는 그런 국정원이 되기를, 국정원 직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행정을 꽤 오랫동안 이렇게 해본 경험에 의하면 거의 대다수,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은 정말 그 본분에 충실합니다.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것처럼 대다수가 그런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살아남기가 어려웠겠죠. 그래도 제가 최근에 순방을 다녀보면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정말 체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평가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면 경제적 역량이나 또는 문화 역량이나 또는 민주주의 역량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대단한 국가 역량, 국민 역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걸 그렇게 만든 것의 핵심 중심은 공무원들이죠. 청렴하게 자기 본분에 충실하게 정말 열심히 일해온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으로 치면 국가의 눈, 귀의 역할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부심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